제3초는 청균합타라는 것인데 설산파의 명타설해를 제압하는 초식이었다. 제4초는 대침사로 풍사망망을 제압하는 것이었고 제5초 적일염염은 월세코낭을 제압하는 것인데 밝음으로 어둠을 이기는 것이었다. 제7초인 포어지사는 암양소형이라는 1초를 제압하는 도법인데 구린내로 향기를 이긴다는 뜻이었다. 도법에는 괴상망측한 이름들이 붙어 있었다. 그 도법은 설산파의 건법과 완전히 상극하도록 창안된 도법들이었다. 명칭이 이상하기는 했으나 도법만은 상당히 정교하고 기묘했다. 석파천은 글을 한자도 몰랐으니 그 괴상망측한 이름들을 제대로 외울 턱이 없었다. 다만 그는 애써서 칼을 쓰는 부위와 손짓 같은 것을 일일이 기억했다. 사노파는 한편으로 이야기하면서 한편으로 손짓을 하며 초식을 천천히 펼쳐 보였다. 그녀는 석파천이 잘못 펼쳐 보이면 즉시 바로 잡아주었다. 그는 토지묘에서 몰래 건법을 배웠던 때보다 훨씬 수월하게 배워갔다. 사노파는 그와 같이 하여 18초의 도법을 그에게 전수한 후 피로감을 느끼는지 눈을 감고 휴식을 취했다. 그제서야 석파천은 스스로 도법을 연마했다. 반 시즌이 지나게 되었을 때 사노파는 다시 그에게 18초를 전수했다. 황혼 무렵이 되었을 때 어느덧 석파천은 72초의 도법을 전수받게 되었고 동시에 이미 잊어버린 9초의 설산건법마저도 알게 되었다. 금오도법은 전문적으로 설산건법을 제압하기 위해 만들어진 도법이었으므로 자연히 설산건법을 먼저 익혀야 했던 것이다. 사노파는 도법을 전수하고 나서 말했다. 설산파의 건법은 72초가 있으나 우리 금오파의 무공은 설산파의 건법을 매 초마다 제압을 하는 도법이기 때문에 73초로 이루어져 있다. 73초로 그들의 72초를 깨뜨리게 되는데 최후의 1초를 자세히 보아라. 그녀는 나뭇가지를 위에서부터 아래로 곧장 내리친 후에 설명을 했다. 이 1초를 펼치게 되었을 때 반드시 허공으로 몸을 뽑아 올리고 몸과 함께 곧장 아래로 내려쳐야 한다. 그녀는 어떻게 몸을 날릴 것이며 어떻게 힘을 칼에 돋울 것이며 또한 어떻게 상대방이 도망칠 빈틈을 막아야 할 것인가를 자세히 설명했다. 석파천은 한동안 생각해보고 나서 그대로 해보았다. 그가 몸을 일으켜서는 허공에서 칼을 휘둘러 곧장 내려치자 휙 하는 소리와 함께 칼날이 땅과 몇 자의 간격을 남겨두고 있었는데도 흙모래가 훅 하니 일었을 뿐만 아니라 낙엽과 나뭇가지들이 소용돌이치며 허공으로 솟구쳐 올랐다. 정말 놀라운 위력이었다. 석파천은 한 번 후려친 후 자세를 거두고 땅에 내려서서는 사노파를 바라보았다. 그런데 사노파의 안색이 창백하게 변해 있는 것이 아닌가. 석파천은 이상하게 생각하고 수아를 바라보았다. 수아의 커다란 눈망울에 눈물을 글썽이며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리고 말 것 같았다. 석파천은 떨리는 음성으로 물었다. 제가 혹시 초식을 잘못 펼친 것입니까? 아니면 어디가 아프신 것입니까? 사노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잠시 후 감격한 어조로 팔을 내저으며 말하는 것이었다. 아니다. 옳게 펼쳤다. 그녀는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다시 말했다. 그 1초의 위력은 너무나 크니 가볍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 자칫 잘못하면 무고한 사람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으니까. 석파천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사람은 절대 해쳐서는 안 되지요. 이날 밤 그는 꿈속에서도 그 73초의 도법을 이리저리 펼쳐보며 연마했다. 강적이 바로 바깥쪽에서 수색을 하며 접근하여 오고 있다는 사실마저도 깡그리 잊어버리고 말았다. 다행히 이 자연도는 범위가 상당히 넓었고 수목이 울창해서 일시에 100만 검 등 일행은 부근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었다. 이튿날 막 날이 밝자마자 그는 일어나서 도법을 연마했다. 제73초를 펼치게 되어 허공으로 몸을 띄워 올렸다가 한 칼을 내려치게 되자 이번에는 더욱더 강한 위력을 보였다. 칼바람이 땅바닥에 부딪혀서 펑 하는 음향이 울려 퍼지는 것이 아닌가.
이때 등 뒤에서 수아의 음성이 들려왔다. 사오라버니 일찍 일어나셨군요. 석파천은 고개를 돌렸다. 그녀가 동굴 입구에 비스듬히 기대어 서서는 자기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석파천은 재빨리 인사를 했다. 일찍 일어나셨구려. 수아는 얼굴을 살짝 붉히며 말했다. 저는 숲속으로 산책을 나갈까 해서 나왔어요. 함께 가주시겠어요? 석파천은 쾌히 승낙을 했다. 좋지요. 소저의 전신 경맥이 막 유통하게 된 지금 팔다리를 좀 활동시켜 주어야 좋지요. 두 사람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숲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10여 장쯤 나아가자 숲속 깊숙한 곳으로 들어서게 되었다. 이때 햇살이 아직도 비쳐들지 않아 숲속은 엷은 안개가 감돌고 있었다. 눈앞이 몽롱한 것이 나무 위와 풀 위는 말할 것도 없고 수아의 몸과 얼굴 위에도 한 겹이 망사로 된 하얀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이 보였다. 조용한 숲속은 정적에 쌓여 있었다. 다만 두 사람이 풀을 밟는 소리가 삭삭하니 들려올 뿐이었다. 벼랑간 옆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와 석파천은 고개를 돌렸다. 수아가 흐느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수정 같은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주르르 흘러내리고 있었다. 석파천은 깜짝 놀라서 물었다. 소저, 어째서 울고 계시오? 수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걸음을 몇 번 옮기더니 나무에 몸을 의지하고 더욱 슬피 우는 것이 아닌가. 석파천은 어리둥절하여 물었다. 왜 그러시오? 할머니가 당신을 꾸짖으셨소? 수아는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다. 석파천은 더욱 의아하여 다시 물었다. 몸이 불편하신 게 아니오? 수아는 다시 고개를 흔들었다. 석파천은 잇따라 7, 8번의 질문을 던졌으나 수아는 여전히 고개를 흔들었다. 이렇게 되자 석파천은 그만 어리벙벙해져서 어떻게 할 바를 몰랐다. 과거 그가 만난 여인이라고는 그의 어머니와 시검, 그리고 정당과 화만자 등 몇 사람에 지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들 모두가 성격이 시원시원했다. 석 부인인 민유는 성품이 온화했으나 행동거지가 얌전하고 의젓했다. 그는 한 번도 수아처럼 부끄러움을 잘 타는 여인을 만나본 적이 없었다. 그는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몰랐다. 그런데 수아는 갈수록 더욱더 슬피 우는 것이 아닌가. 그만 더욱 당황해진 석파천은 더듬거리며 물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나에게 말해줄 수 없겠소? 수아는 울음 섞인 어조로 말했다. 모두가 오라버니가 나쁜 거예요. 오라버니. 왜 물었어요? 석파천은 깜짝 놀랐다. 내가 무슨 일을 잘못했단 말인가? 그는 자기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고 생각하고 떨리는 음성으로 말했다. 소저. 나에게 말해주시오. 나는 우둔한 사람이 되어서 잘못을 저지르고도 모른다오. 정말 잘못했구려. 수아는 눈물이 글썽글썽한 눈길을 들어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어젯밤 나는 꿈을 꾸었어요. 놀라운 일이었어요. 오라버니는 흉악하게 저를 대했어요. 그녀는 다시 눈물을 뚝뚝 흘리는 것이었다. 석파천은 의아하게 물었다. 내가 소저에게 흉악하게 대했더란 말이오? 수아는 발악하듯 말했다. 그래요. 꿈에 보니까 오라버니는 금오도법 제73초를 펼쳐 허공에서 저에게 한 칼을 내려쳤는데 저는 그만 그 칼을 맞고 죽게 되었어요. 석파천은 어리둥절해졌다. 그는 자기의 가슴팍을 몇 번 두들기고 나서 말했다.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구려. 꿈속에서도 소저를 놀라게 했소이다 그려. 수아는 방긋 웃으며 말했다. 사오라버니, 그것은 내 스스로 꿈을 꾼 것이니 오라버니를 탓할 바가 못 돼요. 석파천은 그녀의 배곡 같은 얼굴에 아직도 눈물방울이 맺혀 있었으나 웃는 얼굴만은 화사한 봄바람처럼 그럴 수 없이 아름답게 느껴진 나머지 그만 멍해지고 말았다. 수아는 얼굴을 살짝 붉히며 몸을 가볍게 떨었다. 그러자 눈가에 달려있던 눈물방울이 두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제가 꾼 꿈은 종종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 그와 같은 날이 있지 않을까 두려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석파천은 연신 고개를 흔들었다. 그럴 리가 없소. 그럴 리가 없소. 나는 그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소저를 죽이지 않을 것이요. 나는 결코 소저를 죽이지 않을 뿐 아니라 설사 소저가 나를 죽이려고 하더라도 나는 전혀 반격하지 않을 것이요. 수아는 의아하여 물었다. 내가 오라버니를 죽이려고 하는데도 손을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석파천은 머리를 극적거리며 바보처럼 씩 웃었다. 소저가 나에게 무슨 일을 시킨다 하더라도 나는 따를 작정이요. 만약 소저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도 내가 소저의 손에 죽지 않는다면 소저는 한평생 울적하게 지낼 것이 아니겠소? 그렇기 때문에 역시 소저의 손에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요. 수아는 멍하니 그의 말을 듣고 서 있었다. 그 몇 마디의 말은 정말 진지한 것이 폐부에서 우러나오는 말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녀는 그만 마음속으로 크게 감동해서는 다시 눈시울을 붉히며 물었다. 어째서 오라버니는 저에게 그토록 좋게 대해주시나요? 석파천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소저가 즐겁기만 한다면 나는 무엇라고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느끼게 되오. 수아소저 나는 정말 이와 같이 매일 당신을 보고 있었으면 좋겠소. 그는 그와 같은 말을 속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대로 입 밖으로 내뱉게 된 것이었다. 수아의 나이는 그보다 몇 살 아래였으나 그보다 훨씬 철이 들어 있었다. 그녀는 석파천의 그와 같은 말이 바로 자기에게 정을 표시하는 것임을 알았다. 한평생 같이 지내기를 원하고 있는 말뜻이 틀림없는 것이라 그녀는 그만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다.